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에지워러의 아발론 아파트에 불을 낸 배관 수리공 2명이 모두 무면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올해 소득세 신고에서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최대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 가운데 20%는 푸드 스탬프로 끼니를 때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봄부터 치러질 뉴저지주 새 표준 시험을 두고 학부모들이 시험의 연기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 뉴스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 역사교육 강화, 한국어 교원 양성 지원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이 2015년도 업무 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박희동 뉴욕 한국교육원장과 김미숙 행정원, 유현종 행정원이 참석해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성교육을 강조한 뉴욕 한국교육원은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의 비전으로 나누는 정체성 교육, 배려하는 행복 교육을 제시했습니다. 박희동 교육원장은 지금까지 예산과 물리적 거리 등의 요인으로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했던 피츠버그, 시라큐스 등의 관내 원격지 소재의 한국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교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체성은 자신의 뿌리 찾기에서 시작된다며 현재 부족한 한국어 교사 수를 보충해 미국 정규학교에서의 한국어 과목 채택 추진을 확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교사 부족 문제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사가 필요한 만큼 수요에 부응해서 양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뉴욕 한국교육원은 지역 내 교육 지도자들과도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주제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뉴욕의 재외동포 교육을 통해 미주 지역 교육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에지워러의 아발론 아파트에서 난 화재가 아파트 배관 수리공의 실수였다는 기사 전해드렸는데요. 이 배관 수리공 2명이 모두 무면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측의 부실한 관리 감독 책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스키드모어 에지워러 경찰국장은 29일 아파트 측이 고용한 수리공 2명이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들은 아파트 1층에서 누수 배관을 수리하기 위해 용접기를 사용하던 중 불을 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뒤에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스스로 불을 끄려다 약 15분간을 지체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911이 아닌 아파트 슈퍼바이저에게 먼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들 수리공에는 형사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사고로 분류했습니다. 이번 화재의 조사 보고서는 다음 주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 소유주인 아발론 베이 측은 수리공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득세 신고에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앞으로 매년 인상되는데 올해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최대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올 소득세 신고자를 1억 5천만 명으로 예상하고 이 가운데 2에서 4%에 이르는 300만에서 600만 명이 보험 미가입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자의 10에서 20%에 이르는 1,500만에서 2천만 명은 체류 신분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 의무에서 면제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올 소득세 신고에서 어떤 식으로든 건강보험개혁법에 규정이 반영되는 사람은 최대 29%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4년 보험 미가입 벌금은 18세 이상 성인 1인당 $95나
소득세 의무 신고 기준을 넘어서는 수정된 조정총소득의 1% 가운데 큰 액수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2015년에 보험 미가입 벌금은 1인당 325달러나 조정총소득의 2% 중 큰 금액, 2016년은 1인당 695달러나 조정총소득의 2.5% 중 큰 금액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때문에 미리 가입할 것이 당부되고 있는데 올 공개 가입 기간은 2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6 회계연도 예산을 법적 상한선보다 7%가량 높게 편성했습니다. 자동 예산 삭감 시퀘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시퀘스터는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1조 2천억 달러의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내년 회계연도부터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 시퀘스터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회복 단계에 들어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백악관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한선보다 740억 달러, 약 7% 많은 1조 910억 달러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오전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의회가 이 제안을 거부하고 자동 예산 삭감 조치를 되돌리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우리 경제와 군대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육과 인프라, 안보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투자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여전히 반대하는 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어 양측 간 예산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키스톤 송유관 법안,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9일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기에는 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방 상원은 29일 캐나다에서 텍사스주를 잇는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 9명의 찬성표를 얻어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67표에서는 5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방 하원은 이미 지난 9월 찬성 266표, 반대 153표로 건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하원은 앞으로 양측의 내용을 조율하고 하나의 법안으로 만든 뒤 대통령에게 법안을 보낼 계획입니다. 공화당은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자립을 주장하며 70억 달러를 투입해 하루에 원유 80만 배럴이 운반되는 1179마일의 송유관 건설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며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월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 가운데 20%는 푸드 스탬프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빈부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 조사 결과 2014년 한 해 동안 미 전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가운데 1,600만 명이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체 미성년자의 21.6%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경제 대침체기였던 12.7%에 비해서도 무려 8.9%나 증가했습니다. 푸드 스탬프를 받는 미성년자 가운데 50.6%인 810만 명은 편모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32.5%인 520만 명은 결혼한 양친부모 아래, 0.75%인 120만 명은 미혼부모, 나머지 90만 명은 고아, 50만 명은 편부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푸드 스탬프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미성년자 수가 이렇게 급증한 것은 최근 미 경제가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올 봄부터 치러질 뉴저지주 새 표준 시험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저지주 최대 교사노조가 반대 입장을 밝혔죠. 이번에는 학부모들이 시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28일 주 교육국과 함께 주최한 공청회에서 학부모들이 표준 시험 실시의 연기나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통 교과 과정의 전면 도입과 함께 올 봄부터 기존 표준 시험이 온라인 기반 시험으로 바뀐다는 방침이 발표된 이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적극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컴퓨터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 새 표준 시험에는 주관식 문항과 에세이 등이 다수 포함되면서 초기 이민자 가정이나 유학생들에게는 더 큰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들은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데다 시험 시간 내 문제를 모두 풀기도 버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헤스페 주 교육국장은 시험의 유용성 등을 재검토하고 두 번 더 공청회를 개최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31일까지 최종적으로 주지사에게 보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에 있는 뉴저지 공대가 전국에서 가장 저평가된 대학 1위에 선정됐습니다. 실제로는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도 10만 달러에 가까웠고 취업률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국 316개 대학과 리버럴 아츠 컬리지를 대상으로 저평가된 대학들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조사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우수 대학 순위와 실제 대학별 졸업생들의 중간 연봉을 비교 분석해 이뤄졌습니다.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뉴저지 공대의 경우 졸업생들의 직장 생활 중간 연봉이 9만 8천 달러, 졸업 전 취업률 56%로 전국 평균보다 26%나 높았습니다. 2위는 과학 분야와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매사추세츠 주립대 로엘 캠퍼스, 3위는 플로리다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4위 휴스턴대, 5위 미주리 공과대학 순이었습니다. 한편 50위 안에 든 뉴욕 뉴저지 일원의 대학으로는 롱아일랜드의 호프스트라대 6위, 맨하튼의 페이스대 16위, 뉴저지주 러커스대 뉴 브런스윅 캠퍼스 19위, 뉴저지주 스티븐스 공대 22위, 롱아일랜드의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 캠퍼스 34위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2월 1일 피닉스에서 올해 슈퍼볼 경기가 열리죠. 그런데 슈퍼볼을 이틀 앞두고 애리조나주에 홍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장이 위치한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도 감염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애리조나 주정부는 진원지가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로 파악된 홍역이 애리조나주로 옮겨와 29일까지 감염자가 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000여 명 이상이 병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구나 전 미국에서 풋볼 팬들이 몰려드는 슈퍼볼이 다가오면서 전국적인 질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된 7명 중 2명이 슈퍼볼이 열리는 경기장이 위치한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에 주정부 보건당국은 병균에 노출된 것이 의심되는 주민들은 가능한 격리 상태로 있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홍역 바이러스는 2시간 동안이나 공기 중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 보건서비스국의 윌 험블 국장은 백신을 맞지 않고 홍역 병균에 노출된 주민은 반드시 21일 동안 격리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